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당신의 계정 전략의 기회 달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20분에서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전날 해외 증시 시향을 정리해 드리고요. 시간이 남으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계정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회 달인 방송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 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장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황금무브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게 황금무브 세력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리 수급을 포착을 해서 급등할 종목을 고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시스템에서 하루에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어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팜스토리나 KC피드가 이제 종목이 나와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탑이랑 다른 종목 하나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고요. 자, 계속해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은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장 시작하고부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종목이 얼마큼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진입 전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표나 분석 점수 보시고 판단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종목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방송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이 전 시간대인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향하기에 앞서서 노랑톡방 통해서 달성한 4월 4주차까지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4월 4주차까지 수익률인데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단타로는요, 제가 29종목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래서 한 182% 정도 수익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윙으로는 28종목 정도 수익을 냈네요. 그래서 776.1%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지금 현재 958%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난하게 1000%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익 낸 것들 좀 보여드렸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제 한마디 좀 하자면요. 현재 국내 주식장, 어제는 또 하락을 많이 했죠. 오늘도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오르고 조금 하락하고 또 횡보하다가 계속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테마성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시총 상위주,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피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횡보만 이루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많이 나오지 않는 상승 종목들을 이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발굴한 종목들을 철저한 매수 신호로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것만이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쪽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강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상승했는데요.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06포인트 0.70% 오른 34,049.4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34포인트 0.57% 상승한 4,296.12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5.56포인트 1.29% 오른 13,004.85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국채금리 하락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또 베이징도 일부 지역의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5, 6% 이상 폭락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는 국내 일부 감염 확산 위험 지역을 임시 관리 통제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주 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잠시 동영상을 봤는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진압이 장난이 아니게 좀 심하게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에 따라서 해당 구는 식당,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노래방, PC방 등의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중앙은행의 진출 우려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5% 이상 하락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은 상승했다는 의미이고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국채로 몰리면서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2.8% 아래로 떨어졌고 금리 하락에 기술주들이 반등했는데요. 그동안 3%에 육박했던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주가는 2% 이상 올랐고 메타와 엔비디아의 주가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투자 심리가 개선되겠지만 최근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취약해진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서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인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5% 이상 올랐고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 CEO의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 약 55조 원의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테슬라 주가는 0.7%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통신, 기술,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올랐고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이날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가 관련주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3월 전미 활동지수는 0.44를 기록해서 전달의 0.54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전미 활동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지표를 다중 평균해서 산출하며 수치가 0을 웃돌 경우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평균 성장세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는 1.1로 전월에 8.7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1에도 못 미쳤는데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가 위축을 가능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술주들이 감매도 영역에 진입한 만큼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베스코의 세바스티앙 웨케이 멀티에셋 펀드 매니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그것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우리는 그것이 꼼짝하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를 둔화시켜 결국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로 장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츄어리 웰스의 제프 킬버그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에 우리는 이번 주 대형 기술주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주가 너무 두들겨 맞고 너무나 가외도된 상태다.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고 포트폴리오가 재배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술주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7.6%에 달했고 6월 회의에서 75bp 추가 인상 가능성은 85.1%로 전달 기판 91.1%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19포인트 4.22% 하락한 27.02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요, 25일 1대2 하락했는데요.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88% 하락한 7,380.54로 마무리가 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00% 내린 6,449.38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다스 30 지수는 1.54% 내린 13,924.17로 마무리가 됐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역시 2.15% 하락한 3,757.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주목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 이어 주 수도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중국 증시는 이날 5%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는 국내 일부 감염 확산 위험 지역을 임시 관리 통제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실질적인 사유가 아니면 거두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일 중국 증시는 당연히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장과강 기준 상하이 종합지수는 5.13% 하락한 2,928.5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선정 성공지수는 6.08% 떨어진 1,379.2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 창업한 지수는 5.56% 내린 2,169.00포인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 거래 상황을 보면 10만급 3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중 비철금속 그리고 군수, 전자 섹터의 낙폭이 컸습니다. 유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욕 유가는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다는 소식에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53달러, 3.5% 하락한 배럴당 98.5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는 종가 기준 4월 11일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 시내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는 원유 수요에 타격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베이징시 일부 지역들은 주민들의 전수액산 PCR 검사를 시행하고 관리 통제 지역을 설정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식당,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노래방, PC방 등의 운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우한다 제프리 할리 선임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방안의 코끼리로 보인다라며 시장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국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안의 코끼리라고 하는 말은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지만 공개적으로는 언급하길 꺼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할리 애널리스트는 원유 시장의 공급은 여전히 빡빡하지만 아시아 시장이 최근 일어난 몇 가지 뉴스들을 무시하고 있어서 원유 시장의 심리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는 유가 상승을 촉발하는 공급 이슈를 시장이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발디스 돈브로 우스키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해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제재는 무시하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할리는 원유 시장이 최근 리비아의 원유 운송 차질 문제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2개 항구에서 원유 선적이 중단되고 주요 유전도 가동을 멈췄다. 리비아 국가석유공사는 지난 23일 늦게 성명을 통해서 예비조사 결과 29개 사이트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154km 떨어진 러시아 브란스크스의 유류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나왔으나 유가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류고 폭발의 원인을 화재로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전일 해외 시장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당신의 계정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2개가 겹치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회다른 방송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면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못해드린 시장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 하나 이상의 급등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석수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와서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했던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에 이어서 오늘은 주가와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은요, 자금의 이동으로 상승할 때는 늘어나게 되고 하락할 때는 줄어들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거래량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되는 체결량을 말하고요. 자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상방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뜻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메이저 세력들이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에 동참하게 되고요. 강세장이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활황장은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매수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유입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주가는 차츰 하락하게 되는데요.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약세장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선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한다면 이는 곧 약세장이 연출된다는 신호이고요. 이를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아래 차트를 보면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밑에 거래량은 점점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이고요.
이후로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 흐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과 주가가 같이 늘어나야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약세장 초기 국면에서 거래량의 증가는 하락세의 심화를 뜻하는데요.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팔고자 하는 물량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 주가의 폭락은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세 다이버전스이고요. 하락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후로 주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세 다이버전스이고요. 상승을 예고하기 때문에 이후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 차트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지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강세 다이버전스로 상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건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표로 만든 건데요. 상승 추세에 주가는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강세장이 연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이후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된다면 약세장이 계속 연출된다는 거고요. 하락 추세에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면 약세장은 차츰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되면 이후로 약세장이 차츰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되면 이후로 약세장이 차츰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주가 거래량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제가 해외 선물 리딩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조 지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주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움직이는 폭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되고요. 구현 원리는 주가의 이평선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대부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계 범위를 파악해서 투자에 활용하자는 것이 바로 변동성 지표인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하한 밴드와 중심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가가 이 밴드를 벗어나는 경우는 4.56%의 적은 확률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5.44%의 경우는 모두 밴드폭 안에 수용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벗어난 주가는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주가는
차익 실현에 의해서 다시 중심 밴드선 평균값이죠. 평균값으로 회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밴드폭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가의 움직임이 커지면 밴드폭도 이를 반영해서 벌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 변동폭이 적어지면 밴드폭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추세에 호응하는 매매를 하거나 추세에 반하는 역행 매매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요. 자, 그 그림을 보면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위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되고 아래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라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하락할 때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할 때 주가는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보면요. 오케이.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하락할 때 주가는 약세장이 연출되고 상승할 때 주가는 강세장이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중심선의 위치 파악이고요. 이는 앞서 정리한 이평선의 방향성 분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균값이 우상기로 향하면 강세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이때 중심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심선 근처까지 주가 조정이 있으면 어떤 재상승의 확률을 두고 매수 시점을 잡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평균값이 우하기로 흐르고 있다면 이는 약세장의 신호이며 이때 중심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심선 근처까지의 반등이 이루어지면 본전 매물에 의해서 또 한 번의 하락 파동을 맞게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자, 이제 추세 호응 매매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호응 매매라고 하는 건요. 추세 호응하면서 시장과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선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진입과 후퇴의 기준점은 중심선이 되고요. 이평선에서 요약한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추가를 하는 것이 밴드의 모양입니다. 밴드 폭이 크게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 주목해야 될 건 후자의 경우로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추가 움직임이 적으면서 조정이 진행된다는 뜻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밴드 선들은 수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워버리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풀이에 보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팽팽한 힘겨루기나 뒤틀 강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주가는 결국 매수자, 매도자 간의 싸움인데 이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결국 매수세가 승리하면 상승으로 큰 폭의 움직임이 있게 되고요. 매도세가 압도하게 되면 하락으로 힘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는 횡보장이 오래될수록 그 상승의 폭발력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론적으로 횡보했던 기간만큼 상승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세 호응 투자자들은 중심선에서의 약한 조정을 맞추고 재차 상승하는 때를 잡아서 진입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가는 놈이 간다. 올라가는 봉에 올라타야지만 긴 상승 추세의 몸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평선에서 정리했던 21선
121선의 눌림목 전략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꾸준하게 관리하는 세력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횡보 장세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을 병행하면서 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게 되면요. 밴드폭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상한선을 따라갈 때가 본격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설명한 건 제가 매매하면서 얻어낸 단타 트레이닝에 대한 적합한 노하우인데요.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봉이 완전히 뚫고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생성되었을 때가 매수를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래 차트에 보면요. 이 아래 차트 보시면 일단 중심선 기점으로 해서 봉이 완전 뚫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양봉이 형성되었을 때가 매수 시점. 여기죠. 여기가 매수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녹화나 이거 다시 보기를 해가지고 좀 더 다시 키워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뚫고 올라온 양봉이 형성돼서 두 번째 양봉이 올라온 곳이 매수 시점 여기죠. 그 다음에 봉 하나 올라왔고 두 번째 양봉 중심선 닿았고 봉 올라왔고 두 번째 봉. 중심선 내려왔다가 양봉 하나 생성해주고 두 번째 양봉. 중심선 내려왔다가 봉 하나 올라왔고 두 번째 양봉. 맞죠? 딱딱딱딱. 이렇게 진입하시면 굉장히 수익을 올릴 확률이 커져요. 저도 이렇게 항상 해외 선물 매매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하나 더 보시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봉이 하나 올라왔고요. 그렇죠? 뚫고 올라왔죠. 그 다음 봉, 두 번째 양봉이 여기. 여기가 매수를 진입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매매를 쉽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물 당연히 하방으로도 진입할 수가 있어서 이 매매 기법이 굉장히 유용하죠. 이건 일단 주식 교육이니까 매도 시점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상방과 반대로 밴드 폭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하한선을 따라갈 때가 본격적으로 매도 관점이 되는 건데요. 음봉이 중심선을 몸통으로 뚫고 내려온 다음에 음봉이 생성될 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음봉이 중심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뚫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음봉이 뚫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음봉이 매도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겠죠, 그러면. 이 봉이 매도점이 되겠고요. 쭉 반등 올라와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온 지점, 여기죠. 그 다음 음봉. 요 봉이 매도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매도 자리가 여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두 번째 음봉 자리가 매도 시점이고요. 그 다음 자리가 쭉 내려온 다음에 올라왔다가 중심선을 막고 음봉이 형성이 하나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음봉이 매도 자리. 그렇죠.
자, 첫 번째 거에서 놓쳤다면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청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놓쳤다 하면요. 또 그 중심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음봉 하나 형성돼주고 두 번째 음봉 나온 게 여기가 자, 매도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저 3부에서 또 계속해서 교육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활용에 대한 교육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가의 움직이는 파동이고 끊임없이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을 하며 움직이는데요. 평균값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역행 매매를 하게 되는데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이때 사용되는 전술이며 이때 이용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과매수, 과매도 분석입니다.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주가는 자연스럽게 중심선과 멀어짐과 동시에 밴드폭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즉 매수세가 계속되는 한 주가는 상한 밴드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이와 함께 하한 밴드선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매수세가 소진되면 주가의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조정 국면을 맞는데요.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하한 밴드선이 우상기 쪽으로 꺾이느냐입니다. 상승 파동을 마감하고 반락 구간을 맞이하는 신호는 하한 밴드로서 가늠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하한 밴드의 꺾임은 밴드 폭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밴드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승 여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이제는 평균값으로의 회귀만 있을 뿐이라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과매수 분석입니다. 과매수 분석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과매도 분석이 되는데요. 하락 파동과 함께 중심선에서 벗어나는 주가는 밴드선의 확장을 야기시킵니다. 쏟아지는 매도 분량에 의해서 주가는 하선을 감싸며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상한 밴드선은 위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이 한시적으로 빠져나가면 주가는 평균값으로 반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때 위쪽으로 벌어졌던 상한 밴드선이 아래쪽으로 꺾일 때가 단기적으로 진입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밴드 폭의 축소가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은 일단 저지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까지 과매도의 역행 매매를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시장은 이렇게 정직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는 차트를 파악하는 능력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역행 매매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한 밴드선이 벌어지다가 우상기로 올라오는 때가 매도를 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 차트에서 하한 밴드선이 위쪽으로 벌어지는 때가 장기적인 매수 신호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행 매매는 꽤나 위험하고 차트가 이론대로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차트 하나 더 보시면요. 차트와 같이 하한선이 꺾이면서 벌어졌고 우상기로 올라오는 때가 매도를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하한선이 꺾이면서 벌어졌고요. 우상기로 올라오는 때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자, 주가의 하락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가 상한 밴드선에 상한 밴드선이 상방으로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후 아래쪽으로 이제 꺾였죠. 꺾일 때가 우리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거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차트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하방으로 무섭게 떨어지다가 상단 밴드선이 상방으로 벌어졌고 이후 아래쪽으로 꺾일 때가 매수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모두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맑은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기계 달인 박노일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하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다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너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박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